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매주 월요일 미리 보는 증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임박, 결국 2차 전지, 미친 듯 날아갈 겁니다. 털리지 마시고 꽉 잡아라.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이제 시황 방송으로서 다음 주 이제 월요일부터 우리가 좀 이제 추석 전에 보면 좋을 만한 이슈들 시장의 흐름을 좀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의 흐름을 잡으려면 역시나 이제 미국 증시를 봐야겠죠. 일단 우리나라 미국 증시 포함 국내 증시를 봤을 때 이번 주에 이슈가 되었던 게 뭐가 있느냐? 일단은 뭐 누워만 있어도 완치가 된다. 꿈의 암 치료, 국내 첫 성공, 한 달 만에 암 제거. 그러면서 이 제약바이오, 이제 중압기 관련되어 있는 제약바이오, 이 항암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이 움직였죠. 그래서 이런 항암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은 한 번 움직이면 지속적으로 큰 상승세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 상승이 나오는지 지켜보면서 또 제약주들, 항암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 또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중요한 거, 시장의 중요한 이슈는 이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는 이제 금리 동결이었지만 뭐다? 이 금리에 대한 이 추가 인상에 대한, 인상 시사에 대한 이 발언들, 이런 것들이 나와주면서 이 시장을 하방으로 밀어버렸다. 이런 이슈가 나와주고 있고. 자,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국채금리죠. 국채금리가 이제 금융위기 이전 2007년도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면서 아무래도 이 두 가지의 모멘텀으로서 이번 주 증시를 굉장히 크게 하방으로 밀었던 힘든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다음 주를 봤을 때 우리가 당장에 좀 준비를 해봐야 되는 거, 당장에 다음 주 시장에 영향을 크게 끼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일단은 이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은 나왔다 하더라도 인상하는지 안 하는지는 또 다음번에 봐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당장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시장을 볼 때 좀 집중적으로 보면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국채금리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매파 발언과 함께 국채 금리가 뭐 하고 있다. 줄줄줄줄이 인상을 하게 되면서 지금 2007년 이후 16년 만에 뭐 하고 있습니까? 이 10년째 금리가 뭐 하고 있다. 최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최고점을 찍어주고 살 조정이 들어오고 있죠. 조정이 들어오다 보니까 다시 이 파란 선을 기준으로서 뭐한다 아래로 들어와 주면서 좀 하방을 잡아주는지를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이 10년채라는 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보통의 이제 미국에서의 이 기준금리를 결정을 할 때는 이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게 뭐가 되냐고 하면요, 이 10년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0년째 상승은 사실상 우리가 무엇을 부정할 수 없냐고 하면은 이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부정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열어두다 보니까 이 추가적인 10년째 상승이 나와주는 것이 아무래도 증시의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어쨌든 그럼에도 일단은 어느 정도 이게 만약에 지속적인 상승이 나왔다라면 진짜 무서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 고점 돌파가 나와주고 숨 고르는 게 나와주면서 보통의 차트 흐름을 볼 때는요, 이 저항을 한번 뚫고 강력하게 상승하는 경우가 바로 없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도 나오지만 이런 식으로 저항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면은 저항을 뚫고 한 번을 조정 줬다가 다시 올리는 그런 부분이 나와줘요. 그래서 이것도 16년 만에 최고치기 때문에 한 번 아래로 밀었다가 다시 가주는 이런 그림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하면서 그래도 조금 이 조정을 들어올 거야 라는 기대감을 좀 해볼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싶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번 주 이제 다음 주죠. 다음 한 주 같은 경우는 이 국채 금리가 만약에 조정이 들어오지 않는다 했을 때는 굉장히 앞으로의 시장은 보수적으로서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와 별개로 또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제 지속적으로 봤던 게 이제 국제 유가란 부분도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다음 주에 시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국제 유가가 뭐 한다, 고공행진한다 라고 하면서 최근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도 이 문제가 많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다시피 이 유가라는 부분이 저항이 얼마나 했어요? 저도 93달러 정도. 93달러 정도를 저항을 맞고 죽지 않을까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스럽게도 92, 3달러대를 지금 저항을 맞고 뭐하고 있다. 빠졌어요. 빠졌는데 지금 좀 아쉬운 게 뭐냐고 하면은 지금 완전히 이게 우리가 지지죠? 그러니까 이 저항대를 돌파하고 이제 이 다시 빠졌더니 지켜줄 구간 지키고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지금 앞으로 유가가 어떤 흐름으로 갈 수 있냐고 하면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나마 다행인 건 이 큰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박스권 정도의 행보라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증시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뭐가 될 수 있냐고 하면요. 이 한 3주? 한 2주, 3주 정도 뒤에 이 삼각수렴대를 돌파하면서 상승이 나오든 강한 하방이 나오든 둘 중은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아무래도 유가라적인 부분, 지금 당장보다는 이 흐름을 어떻게 잡아가면서 하방으로 갈지 상방으로 갈지 이런 걸 좀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전체적인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이 차트론적인 부분에서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이 국채라든지 아니면 유가적인 부분 당장의 강한 상승은 사실상의 기대를 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좀 긍정적인 부분도 이번 한 주는 좀 예상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이제 시장적인 부분에서 본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이 시장의 차트를 봤을 때도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어때요? 주봉이죠, 주봉. 이 주봉을 보면은 딱 지금 이제 우리 지켜줘야 될 이 지지라인 때 터치했습니다. 저항 구간, 저항 구간, 지켜줘야 될 구간에 터치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 한 주는 이 사실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고, 만약에 이 반등이 안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아래로 조금 더 이 3만 3천 포인트까지도 열렸다는 걸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도 좀 봐야 된다 얘기하고 싶고, 다만 일단은 이 다우존스에 대해서 다우존스 부분의 일봉을 봤을 때 지금 보면은 이 지켜줘야 될 구간대를 이 반등을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이 살짝 이탈 마감했거든요. 그래서 이 당장 월요일이나 화요일 첫 스타트가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여기서 위로 만약에 안착을 해버린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얘기한 이 국채라든지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장의 하방을 이번 한 주는 유도하기 어렵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기술적인 이런 반등이 나와주는 한 주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일단 지수를 봤을 때 월요일, 화요일에 가장 중요하게 좀 보시면서 만약에 이 반등을 못 잡는다라고 하면은 조금 진짜 보수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반등이 안 나와준다고 하면 이게 저항으로서 또 하방으로 열린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이 33,000포인트까지도 다시 한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열릴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조금 이제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봤을 때 지금 이 지켜줘야 될 구간까지 역시나 또 열려 있어요, 나스닥이. 나스닥인데 열려 있긴 하지만 그나마 이 일봉상 봤을 때는 지금 뭐 지켜줘야 될 구간에 2평대에 걸쳐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나스닥도 2평대에 걸쳐 있긴 하지만 살짝 조정을 줬다가 올리는 게 조금 이쁜 그림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인 나스닥도 사실 이 상승에 대한 기대는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얘기한 게 시장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원바닥 앤 투바닥에서 이런 느낌을 가져갈 수 있겠죠. 다만 이 지지라인까지를 좀 그어봤을 때는 조금의 조정이 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전체적으로 이 시장의 이 국채라든지 유가 아니면 이 차트를 봤을 때 다음 주 시장을 만약에 예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제 월요일, 화요일에 사실상의 약세일 확률이 굉장히 커요. 월하는 약세.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하죠. 이제 꼬리를 달고 올려야 돼요. 올린다고 하면은 뭐를 예상한다? 이제 상승으로서의 전환. 왜냐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기술적인 반등에서 이제 또 지켜주는 구간대 상승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 주는 일단 월화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이제 월화를 본다고 하면은, 이건 뭐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문제긴 하겠지만,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늘 뭐예요? 명절 징크스로서 추석 앞두고 약세 지속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증시는 늘 명절을 앞두고 약세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건 늘 뭐 변하지 않던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의 미 증시도 이제 이 하락이 예상이 되고 하락보다는 이제 조정.
조정 이후에 이제 받쳐주면서 꼬리 달고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흐름이 예상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추석 연휴에 따른 하락이 예상된다고 하면은 저는 일단 이번 한 주는 뭘 해보셔야 된다. 이번 한 주는 일단은 그냥 조정으로서, 조정이 아니라 그냥 월화는 진짜로 웬만하면 매매를 안 하는 느낌이 나을 거예요. 보수적인 느낌이 굉장히 나을 거다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해외 증시는 그 정도 보시면 좀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자, 국내 증시로 넘어오게 된다고 하면은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주에 수급에 대한 큰 변화는 체크할 게 없습니다. 전체적인 하방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뭐 매수 포지션도 뭐 크게 별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체크할 건 없고, 지금 당장 봤을 때 일단 이번 주 국내 증시의 가장 큰 이슈는 아까 뭐 항암도 얘기했지만 이 두산 로보틱스 이 청량 모멘텀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면서 장 막판에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또 움직여줬죠. 그러면 이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이제 뭐예요? 추석 이후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과 함께 이 로봇주들의 이런 것들, 이런 이 상승 기대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번 주 추석 전 월화수를 봤을 때는 로봇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을 마지막으로 좀 매수할 수 있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보셔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지금 이 로봇 말고도 우리가 좀 더 봐야 되는 거는 이 다음 주에 당장 이번 주 나왔던 게 로봇 관련되어 있는 이런 시장의 모멘텀이었다고 하면은 다음 주에 나오고 있는 건 뭐가 또 기대되느냐? 자, 바로 이제 두산 로보틱스보다 뭐가 더 와요? 더 큰 게 온다라는 거죠. 뭐가 온다?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는 거겠죠. 지금 이제 연내 상장 모멘텀이 나와주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연내 상장보다도 뭐예요? 거래소 예비 심사를 통과를 했다라는 거예요. 거래소 예비 심사. 그러면 사실 이 심사 통과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상장을 준비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공모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나와주겠죠. 근데 예제도 얘기했지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몸값만 3조에서 5조를 추정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뭐 한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상장시켜야지만 그 자금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자금 가지고 투자를 하고 공장을 짓고 설비에 대한 투자를 한다고 진행했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성공적인 상장을 시키려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은 뭐 할 수밖에 없다. 2차 전지주를 죽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연내 상장 모멘텀과 함께 2차 전지주들의 또 뭐를 이번 주에 기대할 수 있다? 아마 수급이 다시 나오는 걸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2차 전지주가 무너지니까 뭐 하냐고 하면은 개미들은 지금 뭐예요? 하락에 다 베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미들이 2차 전지 하락에 다 베팅을 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잖아요. 우리 인버스, ETF 인버스에 이제 이 몰빵을 한다. 개미들이 몰빵한다고 하면 절대 돈 벌었던 꼴을 제가 이 주식을 하면서 역사적으로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연말로 갈수록 2차 전지의 모멘텀도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 그럼 연말로 갈수록 로봇이 되었던지 2차 전지가 되었던지 이런 모멘텀이 나와줬을 때 저는 사실 강한 시장의 상방을 기대보고는 있어요. 근데 다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 시장 분위기 자체가 당장은 상방보다는 이번 주 월하 정도는 보수적인 하방을 잡을 확률이 크고 그 다음에 꼬리를 달고 올려졌을 때 뭐합니다? 상방에 대한 차트가 굉장히 이쁘게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코스피의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자, 사실 기술적으로는 사실 반등이 나와줘야 될 자리예요. 기술적으로는 반등이 나와줘야 될 자리인데 지금 이제 일봉상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서 지금 갭으로 밀어버리고 지금 딱 꼬리 달고 올렸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당장 반등을 했을 때는 사실 진짜 이쁩니다. 진짜 이쁜데 여기서 지켜줄지 추가 하방이 나올지 이거는 좀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으로 지켜보셔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차트만 봤을 땐 뭐예요? 정말 차트만 봤을 때는 이제 갭으로 밀면서 지켜줘야 될 구간 터치하고 지지저항 이 터치를 하면서 딱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쁘고 다음 주부터 상방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차트도 굉장히 이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상방에 대한 기대는 무조건적으로 해볼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미 증시 흐름이 일단은 따라와줘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코스피와 다른 게 지금 현재 코스닥이 조금 애매해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뭘 하게 되냐고 하면은 이미 그 주봉상 상승 추세를 무너뜨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행히 지켜줘야 될 마지노선은 지키긴 했지만 얘가 현재 이제 바로 빠르게 반등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커요. 어쨌든 우상향 흐름은 잡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방을 잡고 있겠죠. 다만 이제 일봉상 흐름을 봤을 때는 무엇을 기대해 볼 수 있느냐? 자, 일봉상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이것이 딱 이 밑에 이제 한 840 정도가 또 지지거든요. 자, 여기서 사실 꼬리를 달아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음 주에 다시 올려낸다. 그러면은 그나마 좀 양호한 흐름이 나와요. 그래서 뭐 이런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일단 코스닥 지수는 이 단기 이탈이 나왔으면 단기 이탈.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본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일단 코스피 지수만 봤을 때는 코스피는 어떤 그림이 나와주냐 코스피. 이건 단기 상방 차트, 단기 상방 차트. 뭐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단기 상방 차트. 코스닥은 이 장기 상방, 장기 상방. 단기는 상방이 좀 어렵고 저항이 더 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것을 봤을 때 지금 아무래도 제가 얘기했던 게 시장의 모멘텀이 로봇과 2차 전지가 있잖아요. 로봇과 2차 전지. 그러면은 이 단기적으로는 로봇을 한번 해먹고 아까 이제 연내 2차 전지 상장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를 올리는 그럼 2차 전지가 올라가면 코스닥이 올라가겠죠. 로봇은 반도체, IT 이런 애들이 많다 보니까 코스피 종목들이 더 많기 때문에 코스피가 움직인 게 너무 당연한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우리가 지금 본다라고 하면은 이 코스피가 상승을 하든지 말든지 코스닥 차트를 봤을 때 이 구간에서 지지부진할 때가 뭐다? 연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장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을 저가 매수로서 좀 매매를 진행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 이 상방 추세대를 연말로 갈수록 뚫어버리고 강한 상승이 나와주면서 2차 전지주들의 또 뭐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강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뭐 이런 흐름 본다고 하면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번 주 월 화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어쨌든 이런 걸 제외하고 로봇을 제외했을 때는 지금 2차 전지주를 이 연말까지 미친 듯 이제 연말부터 미친 듯 날아간다고 이제 내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뭘 하면 좋냐? 이런 이 코스닥 증시의 하방으로서의 이건 나스닥 증시고요. 코스닥 증시로서의 하방으로서 아, 여기서 이제 코스닥 증시 하방으로서 여기서 이제 지지부진 할 때 2차 전지 조정 줄 때 오히려 저가 매수로서 분할매 포지션을 잘 취한다고 하면은 강한 상승을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입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